예, 우리 사회의 제 문제들, 여러 문제들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은 유물론적 관점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예전에도 뭐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무슨 뭐 어디서 전생 얘기를 했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낙마시킨 얘기가 있고 청와대에서 구판을 했다, 그런 소문 가지고도 역시 정치인의 바르지 못한 행위로서 비판 대상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률이나 관습의 재정 이유를 설명할 때도 관습 어떤 관행이죠. 관행의 재정 이유를 설명할 때도 물상적인 세계 안에서,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의 설명으로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그 취지를 이해시킬 수 있어야 그 합리성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성폭력법을 제정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무슨 뭐 그 여자의 업보와 남자의 업보를 어떻게 상쇄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하면은 안 되죠. 예, 그거는 넌센스고, 그러니까 현생에서 뭐 피해자가 어떻게 고통을 받았다, 뭐 어쩌고, 그것을 이제 방지하고 보상하고 방지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그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이제 인간사회의 관습은 그렇게 유물론적이고 물리적인 우리 현생의 모든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상식적이고, 만약 이 바깥 이외의 것으로 그걸 설명하려고 한다면 때와 장소를 안 가려이고 그걸 설명한다면 그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다는 사람은. 그런데 이 국립묘지가 있죠. 국립묘지에서 이 관습과 같은 거, 국립묘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국립묘지 그 자체가 물상적 세상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왜냐면 국립묘지, 아니 그럼 응?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면 사실 국립묘지가 왜 필요 있습니까? 다 있는, 그냥 뭐 이미 다 아무 소용없는, 다 갈아엎어버리고 거기다 논밭 만들고 아니면 빌딩 짓고 그렇게 하면 더 생산적이죠. 하지만 이제 국립묘지의 존재 자체가 이미 물상적인, 물리적인 그런 것을 서로 설명되는 세상의 그걸 범위를 벗어나니까 국립묘지에서의 어떤 관행과 우리 그 전통, 그런 것을 의미를 해석할 때는, 그 의미를 해석할 때는 이 범위를 벗어나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상적인 유물론적인 범위 바깥에서 국립묘지 관행 같은 건 설명해도 되는 거죠. 국립묘지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국립묘지에 보면은 이 서명을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는. 그런데 항상 보면 서명할 때 한글 전용 그리고 가로쓰기로 서명합니다. 물론 우리 요새 글이 다 그렇게 쓰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 그것도 그냥 거의 근래에 들어서 그렇게 된 거고, 평소 메모에도 한자가 나오는 지식인 지도자라도,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냥 평소 메모에도 한자가 쓰고 그런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한자를 한다고 해서 지식인은 아닙니다만, 우리 현실 사회에서 한자 조금 한두 잘만 알아도 굉장히 유식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참 서글픈 관행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메모에도 한자가 나온다면 그래도 상당히 유식한 분은 맞죠. 그래서 지식인 지도자라도, 그런데 그런 명분이 국립묘지 방명록에서 서명할 때만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꼭 한글 전용으로 가로쓰기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관행이 심한가? 어찌나 철저한지 만약에 어기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과 같은 일을 당할 엄격한 규율 같아 보인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제 규율을 벗어나면은 이거 큰일 나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의 방침에서 좀 벗어나게 나라를 이끌려고 하니까, 이제 어떤 나쁘게 말하면 기득권자 이런 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소문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런 비유를 합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과 같은 일을 당할 엄격한 규율 같아 보인다. 그러니까 마치 만약 대통령이 국립묘지에서 한자로 그것도 우리 올해
수백 년 전통, 수천 년 전통적인 한문으로 서명을 한다면 그 대통령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런 관행이 있는지, 도대체 왜 국립묘지에서 선조에 바치는 글귀인 방명록은 반드시 선조가 쓰지 않았던 그림 모양으로 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한데도 평소에 한글 전용 가로쓰기가 통용된다 하더라도 국립묘지에다 쓰는 글이라면은 이것은 그 선조한테 바치는 글이 아닙니까? 선조한테 우리 세상을 돌봐주십시오 하고. 아니 그런데 왜 그 선조들 그런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서명을 합니까? 이런 한글 전용 가로쓰기가 적어도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쓰이지 않았던 그림 모양입니다. 네. 우리 역사 자료에 그렇게 써있는 거 있습니까? 조선시대에는 물론 한글 훈민정음이 있었지만은 전부 새로 쓰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일제시대 이전까지는 이 땅에는 없었고, 일제시대부터 아마 선 하나하나 생겼습니다. 일본이 처음 가나 가로쓰기를 시도했으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한국에서도 한글 가로쓰기를 이제 일제 때 시대부터 조금 시작했죠. 일제 시대 이전까지는 이 땅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 시대를 살았던 선조가 본다면 이게 생소하게 받아들여질 서명입니다. 이런 한글 전용 가로쓰기. 그래서 도대체 왜 국립묘지에서 선조에 바치는 글귀인데 이거는 우리가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왜 선조가 쓰지 않았던 그림 모양으로 해야 하는가. 이게 참 우리가 그 이유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반론을 얘기해서 인간의 윤회, 환생은 이제 지역과 민족을 바꾸기도 하지만, 관심 있게 그런 자료들을 본 분은 한국에서 태어났다, 유럽 어디서 태어났다, 미국 태어났다, 아프리카 막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민족을 바꿔서 태어나기도 하죠.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 어떤 전통적인 법사나라든지 그런 이제 그냥 보는 거, 최면으로 이제 아까 전생 보는 그런 분들은 되게 한국에서 살았다, 어디서 살았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살았다 등 막 그런 얘기들 하지만은 오히려 그냥 전통적인 그런 이제 그걸 보는 전생 글을 보는 사람들은 얘기는 전생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외국에 어느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인연이 있는 사람들 이런 쪽이 많다. 사실이 그러니까 그 인연 있는 사람들끼리 자꾸 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우선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자꾸 서서히 옮기다가 한 몇백 년 지나서 아마 민족이나 그걸 바꾸고 그렇다고 이제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윤회는 지역과 민족을 바꾸기도 하지만 익숙한 곳에서의 업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다시 손자로,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것을 탐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흔한 경우가 됩니다. 세계 각곳 민족의 전통 중에는 선조에 드리는 제사에서 선조의 영혼이 다시 우리에게 오게 해달라고 기원하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 원불교에서도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장례를 치를 때 기도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십시오 기도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기원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공동체를 보다 발전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희망에서 오는 기원이다. 이런 것은 그렇죠. 이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경험이 풍부하고 그 사정을 잘 알고 학식이 풍부하고 그런 영혼이 자기 땅에 다시 태어나면은 그만큼 자기네 나라는 그만큼 더 발전하고 더 향상되죠. 그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선조가 다시 환생한다면.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선조에게 굳이 그들이 생소할 문구로 인사를 하나? 이거 참 이상하죠. 한국의 국립묘지에서는 항상 한글 전용 가로쓰기로 서명을 하도록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 국회의원도 이걸 어기다간 당장의 모가지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이제 살벌한 어떤 이제 원칙 제도입니다. 이게 왜 그럽니까? 선조들이 조선시대를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
내가 나를 이렇게 이 땅의 백성이 이렇게 숭배하니 한번 다시 태어나서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돼가지고 한번 이 나라를 이끌어 볼까 하고, 그런데 국립묘지 같은 데서 이제 주로 선조한테 기도하니까 한번 가볼까? 후손들이 나를 얼마나 봤더나 한번 가봅니다. 그러니까 하는 서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글 전용 가로쓰기로 서명하죠? 그럼 세종대왕도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쓰지? 잘 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세종대왕은 특히 공문서는 다 한문으로 썼고, 그리고 한글 훈민정음 썼다 하더라도 그건 한자를 음을 달아가지고 그걸 한문을 제대로 가르치고 국민에게 지성도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을 쓴 거지, 오늘처럼 그냥 한자 원래의 뜻을 숨기고 한글로 이제 백성을 그러니까 무식하게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만든 건 물론 아니었죠. 어쨌든 그런 한 세종대왕 같은 선조가 와서 이제 한반도를 이제 살피려고 와서 국립묘지를 봤는데, 자기한테 선조들한테 바치는 글귀가 전혀 생소하고 이상한 모양들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것은 선조 영혼들에게 여기 한반도는 이제 딴 세상이 됐으니 오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제 공산주의 같은 데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나라의 어문 정책의 변화 아닙니까? 모든 선조의 그 나라 영혼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이제 언어 자체가 바꿔서 그 나라에 익숙한 이제 선조 영혼들이 다시 그 나라에 태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영혼 자체를 바꾸는 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 영적인 어떤 그 집단 자체가 새로 그 땅을 점유하기 위한 거. 바로 이런 목적으로 우리의 국립묘지에서는 이게 아주 철칙으로 그냥 그 한글 전용 가로쓰기, 이제 선조에게 보낼 서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